유용한 경제 생활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 훈훈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송금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금정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함께할까요? 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 간의 무역 분쟁과 환율, 금리,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2019년 경기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데요. 국내외 주요 투자은행들도 한국 경제 및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낮춰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새해 첫 시간인 만큼 2019년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전망해보고 달라진 청약 제도와 알짜 팁까지 전해드립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경제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데요. 일단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주요 부동산 연구기관들은 2019년 부동산 시장을 대부분 흐림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 불안한 요소들 때문인데요. 한 투자회사에서는 대출 규제, 세금 중과, 금리 인상, 입주 물량이라는 네 가지 악재로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조정 국면에서 올해 침체기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네, 현 정부 들어서 치솟는 집값을 잡고 또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또 뭐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건설사들 분위기가 괜찮았었죠? 네, 시공 능력 평가 상위 10위 건설사들은 지난해 3분기까지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건 과거 2년에서 3년 동안 지속됐던 국내 주택시장 활황세 영향이 큰데요. 통상 입주 때 건설사의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지난 2016년 완판된 분양 물량이 준공 완료되고 입주가 시작되면서 건설사의 정산 이익이 늘어난 탓입니다. 네, 그 시간차가 있었던 거군요. 또 언제까지나 달아오르기만 할 것 같았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작년 가을 이후 조금 식었던 것 같아요. 네, 정부의 계속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여파까지 더해진 결과인데요. 지난해 하반기 들어 건설사의 주 수익원인 신규 분양까지 줄었기 때문에 올해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수익이 악화되자 건설사들은 공급 물량을 줄였고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분양은 1만 9,484가구로 지난해 동월 대비 22.7% 감소했습니다. 네, 공급 물량이 앞으로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게 사실이긴 한데 그 와중에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네, 주택산업연구원이 내어놓은 2019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보면요. 정부의 규제정책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며 가격과 거래 및 공급 모두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금리, 공급량, 가계부채, 입주량 등의 변수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가격, 거래, 공급 모두 약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집값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부의 다양한 정책으로 어느 정도는 좀 잡힐까요? 네, 집값 예측에 대해서는 서울 상승폭 둔화와 경기도 및 지방의 하락세 지속으로 전국 매매 가격이 0.4% 하락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세값은 입주 물량 감소로 하락폭이 둔화되겠지만 여전히 하락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특히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단독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를 상쇄해 전국 주택 가격 하락 수준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수준보다 낮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결과를 역시 내어놓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산업의 다른 분야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어져도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근데 이제는 한풀 꺾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군요. 네, 지난 11월 초죠. 2019년 전망을 발표한 건설산업연구원 역시 2019년은 거시경제 상황이 자산시장을 압도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나홀로 강세가 종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밝힌 2019년 예상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마이너스 1.1%, 그리고 수도권 역시 0.2% 뒷걸음질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그러면 전세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 내내 진행된 부동산 부양책에 따라 급증한 신규 아파트 인허가 그리고 착공 건수가 풍성한 입주 물량으로 돌아왔죠. 올해는 전국에서 40만 가구에 육박하는 입주 물량이 예고되면서 전셋값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역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전문 기관들의 전망과 분석은 여러분들의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텐데요.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2019년 들어서 꼭 체크해야 할 부동산 상식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2019년 주택 구입을 염두에 둔 수요자라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공급 정책 등을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출 규제인데요. 이미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시작이 됐죠? 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등으로 인해 이제는 다주택자인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은 큰 돈을 지불해야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금지하면 구입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시장에서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역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올렸기 때문에 주택 구매자들에게 금리 인상은 이자 부담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물론 금리가 한번 오르고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금리가 대출 이자라든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세금 관련된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죠? 네, 종부세 같은 경우 가장 낮은 세율인 0.5%가 적용되는 과세 표준 구간이 6억 원에서 3억 원까지 낮아졌고요. 세율은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부터 구간별로 0.2%포인트에서 0.7%포인트까지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3주택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구간별로 0.1%포인트에서 0.5%포인트가 추가로 과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 상한도 조정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종전 150%에서 300%로 높아졌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200%이고요.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최대 3배까지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다만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다소 줄었습니다. 15년 이상 보유 시 장기 보유세 공제율 50%가 신설돼 고령자 공제로 들어가는 10에서 30%까지 포함하게 되면 최대 70%까지 장기 보유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2019년. 올해죠. 올해 집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 대출 규제라든지 금리 인상 그리고 세금 조정 같은 그런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네, 정부의 공급 대책도 필수 항목입니다. 공급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고 매수에 나서는 수요를 대기 수요로 남게 해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해 말 미니 신도시 4곳에서 5곳을 발표하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듯이 앞으로도 정부의 발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이 부동산 시장의 변수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공급 확대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주택자에게 2019년은 내 집 마련의 최고의 적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회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청약시장에서 많은 우선권과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들 중에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들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에 중소형 평형의 청약을 노리면 되고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교통 여건을 감안해 비인기 지역이나 중대형 평형을 노린다면 내 집 마련이 좀 더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달 개편안이 또 적용된 청약제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무주택자 우선인 거죠?
네, 투기 과열 지구, 청약 과열 지역,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한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되는데요.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의 유주택자에게 공급되고요. 또 지금까지 무주택자에 해당하던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자도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네, 사실상 유주택자는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겁니까? 네, 신혼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보유주택을 팔아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은 뒤에 또다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얻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이른바 얌체족을 잡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를 본 경우를 개선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요? 네, 형편이 어려워진 친인척 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경우 그동안은 청약 자격이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세대원으로 자격이 부여돼 주택 마련 기회가 제공됩니다. 네, 뭐 주택 시장도 규제하고 뭐 청약제도 개편으로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자, 뭐 그래도 믿을 건 청약뿐이라는 생각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편된 새 청약제도의 핵심은 무주택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집 없는 무주택자에게 거의 대부분 당첨 기회를 준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새 청약제도 적용 이후에는 당첨자를 3번에 걸쳐 선정합니다. 우선 청약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고요.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 계약 후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은 종전과 같이 사업 주체가 임의로 분양하게 되는데요. 새 청약제도 시행 이후에도 미계약분 청약 시에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 조건은 없고요. 만 19세 이상 성년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지만 미계약분은 인터넷을 통해 사전 신청한 이들만 대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 미분양분과 미계약분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미분양분은 일반 공급 2순위까지 공급 신청을 받았지만 공급주택수 대비 신청자가 부족해 발생한 물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계약분은 가점 항목 입력 오류, 재당첨 제한, 자격 미달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된 물량과 예비 당첨자 계약 이후 남은 잔여 물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임의로 공급하는 뭐 부적격 또 잔여 물량에는 별도의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선착순, 현장 추첨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시스템 개편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계약분, 미분양분 공급 시 밤샘 줄서기, 그리고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다음 달인 2월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 청약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고요. 시스템이 개편되면 사전 신청을 한 이들만 대상으로 미계약분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가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외에 무주택자를 위한 기회가 또 있습니까? 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계약 취소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계약 취소 주택이란 청약에 당첨돼 계약했으나 주택법 제64조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제65조 공급 질서 교란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말하는데요. 조사를 거쳐서 범법 행위로 최종 취소된 주택 수가 20가구를 넘으면 이 물량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내 집 마련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개편된 청약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유용한 생활 경제가 함께하는 훈훈한 경제 2019년에도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찾아뵐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